안녕하세요. 드디어 꿈다운 새벽 책방 문 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덕분에 꿈다운 라디오도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힐리츠의 웰싱킹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녹음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작은 정원님부터 담았네요. 자, 그럼 2022년 6월 13일 꿈다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내가 혀를 단신으로 정읍에서 서울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떠나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나는 남달리 총명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번 실패했고 그 덕분에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뜨거운 불길에 몸을 맡기고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쇳덩이처럼 나는 계속 단단해질 뿐이었다. 가야 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패를 곱씹을 시간도 내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린 날에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당신도 이 땅에 굳게 선 것처럼. 세 가지를 결단하다. 내가 프랑스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는 편이 더 이롭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준의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평소에 즐기던 걸 끊겠다고 결심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항상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부자들이 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을 뒤돌아보니 버려야 할 세 가지의 나쁜 습관이 보였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정신을 흐트리는 음주를 버리다. 사실 내가 술을 끊는 건 첫 사업을 할 때부터였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해서가 아니었다. 그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없었다. 술의 시간을 뺏기는 게 아까워서였다. 그때 나는 민박집 주인이자 가이드였다. 동시에 켈리델리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일주일에 3번 술을 마시면 6시간이 소요되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로 나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게다가 나처럼 눈에 띄고 화려한 여자가 남자들과 사업한다고 술을 마시면 쉽게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인맥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싶었다. 내가 잘 따르던 선배 언니는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면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술을 끊는 배짱은 뭐냐라고 나를 놀리기도 했다. 첫 사업 말바지에 아무리 노력해도 빚만 늘어가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던 때에는 정말로 소주 딱 한 잔만 마시면 살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만큼 술 한 잔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때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마시면 한 잔만 마실 수 없을 것 같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마시지 않는 게 당연했다. 어쩌다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사냐며 이 정도는 마셔도 된다고 술을 권했다. 늘 같이 저녁을 먹으며 술까지 마시던 언니들이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차츰 나를 부르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원칙이 특별한 건 아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덕분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다 명료한 정신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야금야금 시간을 갉아먹는 유의를 버리다. 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하는 걸 좋아했다. 문제는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시간을 쓰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대개 삶의 유의를 즐기는 방법이 나와 달랐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기본이다. 자기 관리의 기본은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여 스스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SNS의 사용을 삼가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SNS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맺고 끊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SNS가 자신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유의적인 요소가 크다면 분명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SNS의 접속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더라도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 성공을 위해 쏟았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성공을 거머쥐고 얻은 부와 인맥, 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시간을 빼는 파티를 벌이다. 한국이나 유럽이나 모임은 매한가지다. 모임의 핵심은 인맥 관리다. 사람이 모이는 일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기회의 장을 여는 최적의 방법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생각한 것이다. 사업가인 내가 모임을 포기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되묻는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전 인맥 관리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맥은 관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내게 나는 켈리랑 친구가 되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새로운 친구를 환영한다. 하지만 나는 켈리를 나의 인맥으로 관리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다르다. 나는 당신에게 관리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내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나를 인맥 삼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지도 못할까?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는 인맥을 관리하지 않는다. 가급적 파티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 또한 시간 때문이었다. 파티는 보통 하룻밤을 통째로 잡아먹는다. 사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으면서 단순한 사유가 인생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과의 파티 외에 단순한 사교 모임에 내 귀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성공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 세 가지의 나쁜 습관을 끊었다면 좋은 습관 세 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내일의 나 자신이 아주 조금 진일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게 행복이다. 매일 조금씩만 성장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루 1%만 매일 성장해도 100일이면 100% 성장하는데 오늘의 2%의 성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이 거듭되니 100일 후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무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당시만 해도 멘토니 롤 모델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지금은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모델, 더 나아가서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멘토는 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이해하는데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심각하게는 내 돈을 앗아가려는 자들에게 투자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막는 방해꾼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친구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 맞을까? 리더도 아닌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맞을까? 당신이 선택한 분야가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할게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그들의 공개 강연이나 기사, 각종 인터뷰와 SNS 콘텐츠 내용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고 공부하라. 나는 내가 담고 싶은 그루가 생기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또 듣는다. 이 방법은 워렌 버핏, 토니 로빈스 같은 성공의 대가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롤 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롤 모델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스승을 떠올리며 성과 있는 결정을 지속해왔다. 나는 켈리 델리를 준비하며 현장과 이론을 빠삭하게 습득했지만 스승이 없었다면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스승 중에는 실제로 만나 내게 기술을 전수한 분도 있었고 경영과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을 코칭한 분도 있었다. 핵심은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탁월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이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다. 페이스메이커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나 자전거 경기에서 선수들이 목표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속도를 조절하고 멘탈을 유지시키면서 선수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주는 가능하다. 단 혼자서는 외롭고 지난 한 길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도 위대한 목표를 빠르게 완주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원숙쌤 목소리까지 들려주세요. 한 단계 더 해주세요. 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어, 아닌가요? 어디예요? 하세요. 맞아요. 제가 켈리 델리를 제가 준비하던 2년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하시고. 예. 네. 켈리 델리를 준비하던 2년 동안 남들이 보기에 나의 조건은 실패하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나 역시 다시 살아보겠다고 심기일전했지만 위기의 순간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여전히 돈이 없었다. 10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결심한 상태여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며 날마다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다.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에너지가 매일 새롭게 차오르는 느낌, 모든 것에 감사한 느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으로 충만했다. 내게 주어진 위기 상황 중에서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태도와 각오를 바꾼 게 다였다. 태도를 고치고 각오를 달리하자 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기회가 기대되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위기는 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었다. 내가 처음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한 것은 삼각김밥이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삼각김밥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덜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한국에 가서 공장도 견학하고 다양한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 때와 달리 음식을 만들어 마트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많았다. 무엇보다 무균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공들인 시간이 아까웠지만 그만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큰 자금이 드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세운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분명 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 좋은 성장을 위한 신호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오히려 김밥이든 초밥이든 마트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파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다.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깊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 프랑스 마트에서 초밥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다.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당장에 초밥 도시락을 사 먹어보았다. 그런데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았다. 미리 만들어 마트로 납품한 초밥이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초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즉석에서 맛있고 신선한 초밥을 만들어서 판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구보다 맛있고 신선하게 제공할 자신이 있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초밥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신뢰와 재미까지 겸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와 손님, 일하는 사람 모두 즐거운 켈리델리의 행복한 초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곧바로 사업 아이템을 변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전수해줄 스승을 찾아 나섰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초밥의 대가 야마모토 선생 같은 분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켈리 같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그래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운도 거저 오지는 않는다.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쳤기 때문에 운도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의 나라면 야마모토 선생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려면 당연히 큰 돈이 든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일도 하면서 중간에 끊겨갖고 6시까지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6시까지 하고 아우 정혜쌤 여신으로 바뀌셨어요. 찍으러 왔어요. 아, 맞다.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아까, 맞아요. 아까 사진 찍을 아, 때 찍으셨어? 아니, 정혜님이 아까 안 계셔가지고 아 맞아 안 계셨었어. 아, 나 그래서- 애기가 둘째가 깨가지고 재우고. 그렇구나. 자, 그럼 다시 책 들고 좋아요. 자꾸 찍으면 좋죠.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오늘도 저는 해맑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출근 잘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네, 저희 내일은 5시부터 6시까지 하도록 하고요. 명상은 하순 쌤이 주셨던 거 네네. 그거 그냥 10분씩 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명상 시작하고 해요. 전에 주셨던 거 그냥 그 영상 그대로 틀어도 될 것 같긴 네. 하거든요.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거를 뭐 이틀 3일씩 이렇게 틀어갖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들으시니까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다. 갑자기 사람도 확 늘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생기나? 갑자기 공지했는데 그죠? 저희는- 책도 빨리 읽히고 책도 내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